전달하기. 유통 경로란 무엇일까요? 유통 경로는 제품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의존적인 모든 조직을 의미하며 생산자와 고객 사이의 시간, 장소, 형태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죠.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유통 경로의 중요성과 로컬 마켓, 글로벌 마켓에서 활용 가능한 유통 경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며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에게 전달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플레이스란 무엇인지, 유통 전략 수립과 유통의 형태, 경로 구성원, 소매상과 도매상, 옴니채널과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플레이스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유통 전략 수립과 유통의 형태, 경로 구성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상과 도매상, 옴니채널과 글로벌 마켓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에게 전달하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우셨다면요. 그 제품을 고객과 어떻게 빨리 만나게 해줄지 최적화되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플레이스란 고객에게 전달하는 유통 경로 채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중간 관계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일 수도 있고요, 두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유통 과정들은 독립적이지만 상호 우선적으로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실제로 시간, 장소, 형태상의 불일치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실제로 유통업자들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들이 어디에 모여있는지, 어떤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중간 과정을 유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매상과 관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매상들은 이미 또 다른 고객들을 이미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바로 연결을 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해주려면 직접적으로 다 뛰어야 하지만 이 유통업자들은 이미 그런 고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자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통비용의 절감이 필요하죠. 일일이 다시 다 내가 찾아가서 고객한테 전달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 전략 수립과 유통의 형태, 경로 구성원.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유통의 역할에 따라 여러분들이 유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일 수도 있고요. 두 단계와 세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유통 경로를 선택하는지 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구성원들이 이 경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뭐 개수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소비자 수일 수도 있고요. 객단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내가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경로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경로가 있어도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했을 때 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유통 전략을 수립할 때는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유통 경로가 여러분들 전체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구성원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성과 평가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미리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마케팅 믹스에서 유통 경로의 역할이라고 하면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 그리고 그것을 정하는 이제 이 채널들, 그리고 프로모션 하는 방법들 다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역할도 하죠. 사지 않는 구매 고객들도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까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격도 어떤 유통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게 책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얽혀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유통의 형태는요, 직접 유통과 간접 유통을 크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유통은 비표준화된 제품들을 주로 직접 유통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계 설비, 그리고 의료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그냥 매장에서 팔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만나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보통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직접 유통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비표준화되지 않고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다량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간접 유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제 유통업자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능을 이 중간에서 다 분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때로는 재고도 관리가 되는 거고, 때로는 뭐 다른 금전적인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광고도, 고객을 유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간접 유통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표준화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제품의 특성, 그리고 시장의 특성, 기업의 특성, 중간상의 특성, 경쟁적 특성들을 다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직접 유통을 할지 간접 유통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땅한 그 중간상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유통을 선택하시는 게 더 빠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 구성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중간 유통상이 있고요. 그리고 연계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송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의 제품 판매를 도와주는 기관들을 같이 경로 구성원에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통 중간상에도 도매상, 소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개인 소비자, 조직체 소비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B2C를 목표로 했는지 B2B를 목표로 했는지에 따라서 또 도매상, 소매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매상과 도매상. 소매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최근에 접하신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빨리 접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잡화점, 백화점, 양판점, 슈퍼마켓, 전문점, 편의점, 할인점 등 이런 점포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점포형으로도 통신판매, 텔레마케팅, TV 홈쇼핑, 전자상거래, 자동판매기, 방문판매기 등이 이제 무점포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통신판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대신에 TV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들은 계속해서 많이 활발해지고, 전자상거래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소매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객과의 접근성, 제품 관련성, 합리적인 수수료,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고객과 더 빠르게 접하고 싶고 더 빠르게 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둘러 가는 통로를 선택하는 건
어렵겠죠. 다이렉트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품 관련성. 제품을 고가의 이미지, 고부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제품인데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팔았을 경우 어떨까요? 아니면 저가의 이미지인데 백화점에서 팔았을 때 어떨까요? 각각에 맞는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제품에 관련된 소매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매상 중에 한 가지 홈쇼핑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루시드 폴 음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음반을 홈쇼핑에서 판 적은 없었죠. 무척 이례적인 사례로 오히려 이것들이 신문에 기사화되고 그래서 더 유명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홈쇼핑을 왜 선택을 했느냐?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채널을 찾다 보니까 홈쇼핑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겠다. CD를 팔아야 되는데 음악을 안 들려주고 어떻게 음악을 팔지라는 생각을 해서 홈쇼핑 채널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홈쇼핑의 좀 특성에 맞게끔 귤도 넣고 그리고 루시드 폴이 직접 쓰는 동화책과 엽서 세트 등을 하나로 세트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이 구매를 했을 때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구성을 만들었죠. CD 하나만 파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고객들이 더 가격을 29,9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할 만하다라는 가치를 심어준 거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대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새벽 2시부터 40분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루시드 폴의 팬층인 20대, 30대가 깨어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2시부터 방송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원인 동료 연예인들을 동원을 해서 활용을 한 케이스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이색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채널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소매업체 경쟁 전략으로는요. 다점포화 저가 매입, 병풍과 세일 전략, 대규모 자본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점포화는 여러분들이 단일 점포에 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다양한 점포에 동시에 판매를 함으로써 대량 판매를 통한 단가 인하, 인지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점포에서 어떤 나쁜 이미지를 줬을 때 다른 점포까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영향이 있고요. 이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제품을 11번가에서 팔고 옥션에 팔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마켓들을 이용해서 파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다점포화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고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를 내가 안 갖고 가고 싶고 그럴 때는 백화점에 높은 가격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재고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점에는 재고까지 가져가는 조건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는 높은 가격을 매기지만 물건의 수량은 적게 되고요. 여기는 조금 더 많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들을 한 번에 포기해야 될 때가 생겨요. 다른 제품, 신제품 라인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과감히 또 버리실 줄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땡처리 업체를 활용해서 구매한 가격의 4분의 1 이하로 매입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제품을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쟁 전략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셜커머스랑 오픈마켓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소셜커머스는 회사의 담당자가 제품을 고르는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별된 소수의 제품들이 소셜커머스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매에서 배송까지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대신해주죠. 그래서 수수료가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가서 오픈마켓에 비해 조금 더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업체를 수수료를 더 주고라도 이용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둘 다 필요시에는 둘 다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제품 하나만 올리셔도 되기 때문에 고객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나씩 올리셨을 때도 직접 상품을 올리셔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결정을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번을 거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대가 맞는지 제품이 적합한지를 판별을 하지만 오픈마켓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객과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셔야 되고요. 네, 앞에서 보신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을 보시면요. 수수료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픈마켓이 소셜커머스보다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홈쇼핑의 수수료는 30%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는 이런 수수료도 같이 생각을 해서 정하셔야 돼요. 가격을 먼저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홈쇼핑에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방리담회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각 루트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매상을 살펴볼 텐데요. 도매상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경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도매상, 2차 도매상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요. 소유권 이전, 물적 소유, 금융, 위험 부담, 주문, 협상 지분 활동 등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 직거래가 많이 활발해져서 입지가 좁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입점을 하고 싶은데 일일이 모든 편의점마다 찾아가는 것보다는 편의점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상에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거고요. 약국을 생각하실 때 그 약국을 전문으로 영업을 하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런 도매상을 또 통해서 각 약국에 그 선점해놓은 입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옴니채널과 글로벌 마켓. 그리고 소매상, 도매상을 떠나서 또 옴니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별개로 보지 않고요. 하나로 보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쇼핑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지만 그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온라인에 바로 검색을 해서 가격을 비교하는 이런 모루밍족이나 쇼루밍, 역루밍, 역쇼루밍, 웹루밍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가격 비교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고 고객들은 미리 오프라인 매장에 가기 전에 또 인터넷에서 다 정보를 검색하고 실제 가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어 서비스가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프스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정장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근데 맞춤 정장을 하는데 어떻게 사이트로 하느냐? 여러분들 맞춤 정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장에 가서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스트라이프스에는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재러 오는 고객의 한 가지 과정을 덜어줌으로써 고객에게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도보문구 바로드림 서비스나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주문을 한 후에 가서 찾아만 오게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때 글로벌 마켓도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한국 시장에만 과연 국한돼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지 함께 보셔야 될 거예요. 사업 초기에 시작부터 글로벌, 본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목표를 두고 분석을 해보고 그 시장이 더 적합하다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요. 그 장점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빠른 스마트폰 시장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 불보듯이 뻔하죠. 그러면 우리의 제품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는 나의 제품이 어떤 나라에서 선호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같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같이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면 우리는 그러면 외국에 지사가 있어야 되나요? 살펴보시면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이베이, 아마존, 큐텐, 타오바오, 라쿠텐, 우리나라의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과 비슷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사이트들을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다 결제 시스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한국에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앱마켓을 통해서 많이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앱마켓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들, 쇼핑몰들, 오픈마켓들이 잘 성행이 되고 있는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앱스토어를 많이 이용하고요. 한국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등이 있는데 이등 각 통신사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바이두, 360, 텐센트 등 300여 개의 안드로이드 시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지도들을 보고 나에게 최적화된 시장이 어떤 것인지 방향을 좀 잡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시장의 유통 경로를 분석을 하였는지,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경쟁사들을 비교 분석하다 보면 그 경쟁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가능하실 거예요. 그것들이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랬을 때 유통 경로의 선택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 명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A라는 채널, B라는 채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경로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경로를 선택을 했고, B라는 경로는 진짜 판매를 하는 것은 B라는 경로야.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 비용이 오히려 유통 경로에 지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유통 채널별로 판매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 유통 채널이 한 단계일 수도 있고 두 단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최적화된 과정인지, 그래서 중간에 빠뜨린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를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선택하신 그 경로가 맞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동시에 진행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랬을 때 내가 대안과 어떤 부분이 더 나아서 이걸 선택을 했고 실제 또 운영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황을 하시게 되고,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는 이 제품이 그 주기에 맞지 않았을 때는 직원들의 인건비, 임대료라든가 부가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미리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만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베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볼까요? 사업자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베이닷컴의 왼쪽 위에 레지스터를 클릭합니다. 일반 가입자는 보이는 창에 입력을 하면 되지만 판매자의 경우 하단에 레지스터 포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클릭하여 추가적인 사업자 정보를 적어야 하죠. 국가는 코리아 사우스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상의 이름을 비즈니스 네임 칸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한 후 퍼스트 네임에는 이름을, 라스트 네임에는 성을 기재하고, 이때 이름은 신용카드와 같은 스펠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는 각자에 맞는 결제 시스템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베이의 경우에는 페이팔 가입이 필수인데요. www.paypal.com에서 오른쪽 상단에 사인업을 클릭하고 국가가 사우스코리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구매만 하는 개인은 퍼스널을, 구매와 규모가 작은 판매를 할 때는 프리미어를 선택합니다. 판매 규모가 커지면 비즈니스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을 때는 프리미어를 선택하는 것이죠. 페이팔의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는데 이때는 이베이 회원 가입 때 입력했던 주소와 같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플러스 숫자 82 뒤에 0을 제외한 숫자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후 계정 확인을 눌러서 본인의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을 거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베이와 페이팔을 각각 가입한 후에는 이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카운트, 페이팔 어카운트, 링크 마이 페이팔 어카운트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페이팔 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링크 유어 어카운트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리턴 투 이베이를 클릭하여 계정 연동을 시키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하는 유통 경로를 무엇이라고 하였죠? 네, 바로 채널입니다. 유통 경로에 있어서는 경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유통업자의 파워가 증가하고 있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와 유통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유통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기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유통의 역할에 따라 유통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도소매상의 수와 형태 등 유통 경로 구조를 설계하고 각 구성원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합니다. 자, 그럼 유통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직접 유통과 간접 유통이 있었죠. 직접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생산자와 산업구매자가 직접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접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업자가 개입하여 형성되는 유통 형태로서 마케팅 기능의 분업에 의해 특화된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매상은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모든 활동 경로를 말하였습니다. 소매상의 형태에는 점포형과 무점포형이 있었는데요. 점포형은 잡화점, 백화점, 양판점, 슈퍼마켓, 전문점, 편의점, 할인점 등을 말하고, 무점포형은 통신 판매, 텔레마케팅, TV 홈쇼핑, 전자상거래, 자동 판매기, 방문 판매 등을 의미합니다. 소매상의 예로 루시드폴 음반 1000세트를 29,900원에 완판하였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매상이란 무엇이었나요?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활동을 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1차 도매상, 2차 도매상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물적 소유, 금융, 위험 부담, 주문, 협상, 지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온라인과 유통의 발달로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옴니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별개로 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고객이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글로벌과 해외 오픈마켓, M마켓이 있었는데요. 먼저 본 글로벌은 사업 초기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목표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말하였고,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에는 이베이, 아마존, 큐텐, 타오바오, 라쿠텐 등이 있었습니다. M마켓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360, 텐센트 등 300여 개 안드로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유통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접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생산자와 산업 구매자가 중간상을 배제하고 직접 만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접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업자가 개입하여 형성되는 유통 형태로서 마케팅 기능의 분업에 의해 특화된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